갑상선 흉터, 제왕절개 흉터, 수술 흉터가 눈에 거슬려 고민이신가요? 이 수술 후에 생긴 흉터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현 원장입니다. 수술 후에 생기는 피부 흉터는 우리에게 많은 불편감을 안겨다 주죠. 단순히 미용적으로 문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수술 부위가 당기거나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흉터가 지속적으로 자라기도 하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흉터 치료는 이 미용 치료의 범주를 넘어서서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돕고 또 불편감을 해소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이 환자분들께 아주 만족도가 큽니다. 특히 최근에는 갑상선 암의 발생률이 급증하면서 이 갑상선 수술 후 발생한 흉터 치료를 원하여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외에도 제왕절개 흉터나 그 밖에 다른 종류의 수술 후에 생긴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수술 흉터를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자칫 잘못 치료받거나 잘못 관리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거나 흉터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비전문적이고 매뉴얼에 의존한 획일화된 치료, 이 레이저 치료에 대한 과도한 맹신, 이 과대 광고에 따른 무리한 치료 등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수술 흉터를 치료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갑상선 흉터, 제왕절개 흉터, 수술 흉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수술 흉터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붉게 튀어나오는 모양의 비우성 흉터입니다. 이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증식되는 섬유 조직으로 인해 흉터가 볼록하게 돌출되어 보이는데요. 때로는 병적으로 크기가 커지면서 켈로이드 흉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함몰이나 육착된 형태의 흉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봉합선이 벌어지면서 마치 피부가 늘어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술 흉터의 양상에 따라서 적합한 치료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튀어나온 형태의 비우성 흉터는 이 튀어나온 부분을 위축시키기 위한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시행하지만 반면에 함몰된 흉터의 경우에는 콜라겐 형성 필러나 하이주 등으로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치료를 하게 되죠. 또한 치료를 하면서 이 치료 과정 중에 흉터의 양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치료 플랜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수술 흉터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서 그에 알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가진 흉터 양상에 따라서 어떤 획일화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흉터 상태에 맞게 치료 과정을 조율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흉터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레이저를 이야기해보라면 혈관 레이저와 프락셀 계열의 레이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혈관 레이저는 말 그대로 혈관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흉터 형성의 초기에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혈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혈관 레이저는 흉터 형성 과정 중에 혈관을 파괴하여 흉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죠. 특히 육안적으로 흉터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면 이미 혈관이 많이 증식된 상태이므로 혈관 레이저 치료가 필수입니다.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혈관 레이저로는 595나노미터 파장을 사용하는 V빔 레이저와 532나노미터, 1064나노미터 파장을 사용하는 XLV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수술 흉터의 요철이 심하거나 피부 결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프락셀 계열의 레이저를 많이 사용합니다. 프락셀은 비정상적인 조직의 일부를 파괴하고 이 파괴된 공간을 정상 조직으로 메우는 과정을 반복하여 피부를 개선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피부를 깎아 치료하는 CO2 프락셀 레이저, 피부를 깎지는 않지만 열기둥을 만들어 치료하는 프락셀 제냐, 프락셀 듀얼, 또 피코초의 아주 짧은 파장을 활용한 피코 프락셀 등이 포함이 되고 나아가 포텐자 시크릿과 같은 니즐 고주파 치료도 넓은 범위의 프락셀 치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레이저가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레이저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흉터의 모양이나 상태, 또 피부 타입, 또 다운타임의 여부 등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합한 레이저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설사 같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치료한다고 할지라도 치료 파라미터나 치료 방식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숙련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적절한 레이저를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레이저만 받으면 수술 흉터가 감쪽같이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튀어나온 비우성 흉터는 피부를 위축시키기 위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같이 사용하게 되고요. 아주 심각한 켈로이드 흉터라면 트리암시놀론보다 더 강하게 피부를 위축시키는 5FU 혹은 MTX와 같은 항암제를 주입하거나 냉동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함몰된 흉터에는
히알루론산 필러나 식염수, 콜라겐 형성 필러 등을 넣어주기도 하고 유착이 있을 때는 서브시전 등의 시술을 병행하기도 하죠.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이런 레이저 기반의 치료법 이외에도 성형외과에서 수술적으로 흉터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은 레이저로 치료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나 아니면 흉터의 크기가 너무 커서 레이저로 치료하기에는 어려운 경우에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술적으로 제거한다고 할지라도 이 수술 후에 다시 봉합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흉터가 또다시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켈로이드 피부인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 켈로이드 흉터가 재발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후에 이 레이저 기반의 추가적인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흉터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흉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수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완성되는 경과를 가지는데요. 과거에 흉터 발생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을 때에는 이미 완성된 흉터를 다시 되돌리려는 이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흉터가 다 완성되기 전에 이 흉터 형성 과정에서 초기부터 빠르게 개입을 해서 더 이상 흉터가 완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조기부터 치료 효과를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논문에서는 갑상선 수술에 생긴 흉터를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흉터 치료를 일찍 시작하고 반대편은 흉터 치료를 천천히 시작했더니 일찍 시작한 쪽에서 확연하게 빠르게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흉터 치료는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수술을 하면 부위에 따라 수술하고 1, 2주 정도 후에 봉합살을 제거하게 되는데 가능하다면 봉합살을 제거한 직후부터 흉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봉합살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수술 부위가 완벽하게 아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흉터 치료로 인해 봉합된 부위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흉터의 정확한 상태를 치료 경험이 풍부한 시술자가 면밀하게 파악하여 치료 시작 시점을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봉합살을 제거한 직후부터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수술 흉터가 오래된 경우라면 치료가 어려울까요? 10년 전, 20년 전에 수술받고 남은 흉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오래된 흉터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를 일찍 시작한 경우에 비해서 차도가 더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흉터 부위가 당기거나 통증이 있거나 크기 커지는 등의 어떤 유의미한 증상의 변화가 있다면 흉터가 생성된 시기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피부과에서 열심히 수술 흉터 치료를 받으면 항상 만족스러울 만큼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부과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치료 결과물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평소에 내가 흉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올바른 흉터 관리법을 익혀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흉터 밴드나 흉터 연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흉터 밴드는 일반적으로 실리콘 재질의 시트로 되어 있고 흉터 연고는 실리콘 재질의 젤이나 크림 혹은 양파 추출물 베이스의 연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나 최근에 코크레인 연구에서는 실리콘 제품이 양파 추출물 계열보다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는 가급적 실리콘 제품으로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실리콘 시트와 실리콘 연고는 서로 효과 차이가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나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사용하면 좋은데요. 시트는 압박 효과와 보습 효과가 둘 다 있지만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은 부위 위주로 사용하도록 하고 젤 크림은 옷에 묻거나 닦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옷에 닿지 않는 노출 부위 위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총 사용기간은 수술 흉터가 안정화되는 약 4에서 6개월까지로 권장드리고 있고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흉터 치료와 관계없이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술 흉터를 어떻게 치료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수술 흉터의 개선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술 흉터 상태를 전문가와 정확하게 상의하고 그에 알맞는 치료와 관리를 병행해야지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미 생긴 흉터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치료하고 잘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큼 완화하고 교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갑상선 흉터, 제왕적의 흉터, 복강경 흉터, 그 외 다양한 수술 흉터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임을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수술 흉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정윤의 문정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